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 취업시장 전매 수준이 아니라 멸망인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멸망까지는 아니에요. 일은 있습니다. 지금도 일자리 있어요. 일자리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은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아무 일이든 하겠다는 사람들 그렇게 많잖아요. 지금도 일을 많이 따집니다. 되도록이면 괜찮고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양질의 일자리. 근데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상 뭐 없는 게 맞아요. 보통 양질의 일자리 뭐냐 하면 이제 뭐 대기업 중견기업 일자리 같은 거. 요즘에 대기업 중견에서 채용을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 대기업 중견도 요즘에 매출이 많이 꺾였지 않습니까? 일이 많이 없는데 사람을 왜 뽑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좋은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도 일자리가 없는 건 있긴 한데 지금 드는 일자리는 사실 힘든 일이 많아요. 안 좋은 일이 많죠. 뭐 근무 환경이나 아니면 장소가 안 좋다거나 뭐 일하는 거에 대비 뭐 좀 페이가 낮다거나 그런 일이 많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라도 해야 돼.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은 뭐 중소기업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일을 해서 경력을 채워야 돼. 경력을 채워서 뭐 나중에 기회 되면 그 경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데 이직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핑계 계속 눌러앉으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일자리가 없다는 핑계로 자신들이 노는 걸 합리화시켜. 그래서 자꾸 취업 공백을 길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몇 년째 놀고 있는 사람보다 그래도 중소기업 같은 데서 그래도 참고 버티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낫지 않나 여러분? 뭐 놀면 뭐가 생깁니까 이게? 뭐 논다고 해서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아니죠. 사회성 떨어지고 업무능력 떨어지고 그리고 계속 먹고 놀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념도 없어지고 능력 떨어지는데 그런 사람 누가 써주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뭐냐 하면 요즘에 뭐 일할 데가 없다는 핑계로 자꾸 놀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놀면 나중에 뭐 일자리 나와도 안 뽑아줍니다. 왜냐? 나이 먹고 일도 안 하고 논 지가 꽤 오래됐는데 취업 공백기가 긴데 하지 않는 거 없다는 거잖아. 그런 사람 누가 써주겠냐고. 그래서 지금은 중소기업 자리라도 일단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데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해가지고 경력을 채워야 돼. 물론 중소기업 일자리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뭐 잘 짠 거 하다 보면 그래도 할 만한 거 많이 있어 이게. 난 지금도 문제 가면 지금도 자기 지도 모르고 나이는 차는데 재고 따지는 사람도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제가 대학 물점 먹었다고. 뭐 대학교 물 먹은 게 어떻다고 뭐 대학교 졸업하면 다 똑똑하고 일 잘하나? 여러분 알잖아요. 요즘에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어리버리타고 메탄지 못하는 사람 많은 거 알잖아요. 이게. 뭐 대학 졸업장이 밥 먹여줍니까? 나이 먹은 써먹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취업시장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어. 젊은 사람 힘든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제가 감히 이야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그래도 일할 자리는 있습니다. 일할 곳은 있어. 근데 눈을 많이 낮춰야 돼요. 아주 낮춰야 돼. 한 단계가 아니라 네다섯 단계 낮춰야 돼. 물론 이런 데 들어가면 딱 나겠죠. 내가 이런 데 들어가려고 그동안 뭐 대학교 다니고 수능 공부 했는 줄 아나. 이 생각 들겠지. 근데 어떡하겠어. 일단 경력은 쳐야 되잖아. 일단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만히 앉아 커미티나 하면서 그냥 시간만 까먹을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보다 그냥 노는 게 낫다는 식으로 합리화시켜서 나이 먹고 시간은 가는데 계속 커뮤니티만 보면서 인스타나 보면서 유튜브 쇼츠나 보면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싶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일자리 나와도 나 같은 사람 뽑아주겠습니까?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한 가지 말씀이 그런 거야. 중소기업 일한 것도 경력이 됩니다. 참고 일했으니까. 요즘에는 그런 인사 담당자들도 중소기업 경력을 많이 봐요. 왜냐? 그렇게 힘든데 참고 일한 사람이
이제 더 잘 적응하기 때문에 안정 환경에서 일해봤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 들어오면 만족할 거 아닙니까? 웬만큼 힘들게 했어도 참고 버틸 거 아니야. 근데 오랫동안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못하겠다고 그만둘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오랫동안 쉬었던 사람이 멘탈이 좋을까요? 오랫동안 쉬었던 사람이 근성이 좋을까? 절대 좋을 리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오랫동안 놀게 되면 굉장히 나태해지고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남자 여자든 간에 약해져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일을 안 하게 되면 멘탈도 안 좋아지지만 어떤 그런 사람들과 대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이 언어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대로 말을 못한다거나 제대로 전달을 못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맨날 뭐 키보드로 채팅만 치고 댓글만 달고 이런 거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 대면하고 뭐 업무 전달하고 보고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기업이 없는 지방이 유경도시화 많이 되어서 거의 멸망이다시피 했고요. 지방의 청년들은 다들 일자리를 찾아 거의 서울로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소멸도시 하는데 소멸된 것만 된 것이지 다 소멸되지는 않았어. 네. 물론 이제 지방이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건 사실이죠. 인구가 감소하는 거. 근데 지방 인구 감소하는 것 거승할 게 아니라 지금 일자리 못 구한 사람들 본인들 걱정해야 돼. 본인들. 이 댓글 사는 사람들이 본인들 걱정해야 돼. 본인. 남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보면 쥐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자기 걱정 안 하고 남 걱정을 해. 지금 지방 소멸 당하는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 인생이 소멸 당하는 거 걱정을 해야 돼. 지방의 청년들은 다들 일자리를 찾아 거의 서울에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더 문제야. 지방 소멸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별로 대단할 거 없는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뭐냐. 이것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잖아. 왜 오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다 올라오니까.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막상 서울로 간다 해도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게. 그리고 저기서 뭐 서울 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서울에서 돈을 제대로 모으고 악착같이 모아서 나중에 뭐 어떻게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지방 사람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을 못 모읍니다, 이게. 못 모아요.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제 그 자찬 여자분들 중에 돈을 못 모은 사람들 대부분이야, 이게. 그럼 사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서울 사면 다 서울 사면 잘 사는 거야? 서울 살면서 그냥 월급 벌어서 그냥 생활한 거 끝나는데 잘 사는 거냐고요. 돈 안 모이는데. 절대 잘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서울로 올라간 사람들 중에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 편변시 사는 태반이야, 태반. 정말 서울에서 올라가가지고 제대로 일자리 갖추고 능력 인정받고 돈 좀 벌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서울이란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일자리가 많은 도시예요? 일자리 많다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좋은 일자리 많이 없어요. 보통 대한민국의 좋은 일자리 뭐예요? 제조업 아닌가? 제조업? 제조업 어디 있습니까? 보통 공단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에 그런 이제 뭐 전문직 일자리가 몰빵된 건 사실이죠. 근데 전문직 할 사람 거의 없어요. 지방 청년들 중에서.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뭐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뭐 이제 변호사,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거 일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거 일하려면 서울에 이제 유수의 대학교 나와야 되고 전문시험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럴 깜냥이 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럼 무슨 일을 할까? 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대부분 이제 서울에 중소기업들 있죠. 블랙기업들. 서울도 블랙기업 많이 있거든. 조소기업 많이 있습니다. 사실 조소의 원조가 서울입니다. 지방이 아닙니다. 지방의 조소는 보통 공장이죠. 그렇죠? 근데 서울의 조소는 대부분 사무직이야. 서울은 공단이 없잖아요. 예. 그 대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공단이 없어요. 뭐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은 다 공단이 있거든요. 지역 공단이 있어. 보통 일반 사람들 거기서 일자리 가장 많이 나오는데 서울은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사무직과 서비스업이에요.
뭐 근무강도는 뭐 지방보다 낫겠죠. 대신에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월급도 많지 않은데 나간 돈은 많아요. 일단 월세 나가고 거기다가 이제 먹고 사는데 나간 돈 나가고 생활비 나가고 그리고 배달을 많이 시키면 서울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그럼 돈을 못 모으는 거지 이게.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게 아니라면. 지금 그런 사람들 꽤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지금 뭐 지방 소멸 이게 걱정할 거 아니야. 나 진짜 걱정스러운 사람 누구냐 하면 뭣도 모르고 서울에 사는 게 좋다고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뭐 서울에 와서 살고 있는데 돈도 못 모으고 그냥 있잖아요. 어디 고시원이나 아니면 이제 어디 그냥 뭐 반지하 같은데 아니면 좁은 원룸 같은데 월세 내면서 근근히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젊을 때 살고 싶지 모르겠지만 나이 먹어서 한번 생각해. 나이 먹어서 한 10년 뒤 어차피 그분들 중에 절대 다수는 결혼 못 할 거예요. 혼자 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젊을 때 돈을 모으지 못했는데 과연 나이 먹어서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물론 잘 사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에 와가지고 정말 좋은 직장 다녀서 잘 사는 분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방 사는 사람들 서울 가면 다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 마영성에 살 수 있는 분들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뭐 어디 있냐 신림 봉천 저 강북 구로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뭐 넓은 집도 아니고 좁디 좁은 이제 뭐 반지하 옥탕 옥탑방 고시원 아니면 좁은 원룸 이런 데 살고 있어요. 막상 그 주변 친구 중에 서울 올라간 친구들 중에서 이제 자취한 사람 놀러 가잖아요. 충격받을걸요 아마. 서울 사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원룸 가서 자취하는 방 딱 들어가서 보잖아요. 충격받아. 뭐야 고작 이런 데 살려고 서울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런 방도 월세가 60이야. 이런 방도 60 받는다니까. 이런 좋은 방도.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분명히 서울에서 살고 있는 그런 지방 그 자취하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생활고에 시달린다거나 돈을 모으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 가지 말씀, 우리 지방에 일자리가 없고 힘든 거 알고 있어. 근데 서울이라고 무조건 올라가면 마냥 좋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정말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 저축도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